안녕하십니까.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설명회 담당 문정원 선생입니다. 세 번째 챕터죠. 이제 주의사항들 중심으로 아마 군무원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군무원 지역인재 선발 제도가 무엇인지를 공고문이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쪽에 정말 오래 강의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했거든요.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건 읽어주세요. 캡처 한번 딱 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한번 멈추신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2025년 11월 24일에 이제 발표문이 있었어요. 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공고문의 형태로 발표한 것은 아닌데 뭐라고 할까, 지역 인재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문을 넓혀준 거죠. 해서 보면은 과거의 비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도 좀 낮춰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기 편하게,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도 예전에는 30%였지만 40%, 이거 뭔지는 화면 넘어가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요거 좀 넓혀줬어요. 그래서 군 관계자의 그런 말에 의한다면은 응시 자격을 확대해서 응시율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지역 인재, 군무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좀 현실적인 면에서는 너네 모집 많이 못했지, 사람들이 많이 선택 안 했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말로는 이랬죠. 지역 기반 지역 인재 군무원 정착률이 일반 공채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각급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내년 시험 준비 과정에서 인력을 더 많이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로서 어쨌든 이 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고 군방부 그런 지도의 지침에 의한다면은 이제 지역 인재를 더 적극적으로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지금이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게 3년, 4년 지나면서 지역 인재 할만하네,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경쟁률 올라가고 합격점도 올라가고 1차 필기, 2차 면접 다 빡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하고는 그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에요. 뭐 동점자 발생해서 인원이 초과될 경우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결정을 하는데, 일단은 먼저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에 최종 합격은 이제 필기시험 75, 그 다음에 면접시험 25를 반영하는데, 동점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이제 면접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면접 중요하다는 얘기고, 글쎄 동점자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뭐 특성화고 고등학교 예정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학과 성적, 이거는 이번에 개정이 있었다고 했죠. 그거를 기준으로 다 고친 사항이에요. 저 이거 빨리 고쳤죠. 어디 한번 봅시다. 자기의 전문 교과가 있겠죠. 자기 전공 교과. 성취도 평균 B 이상 높아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학교에서 중간 정도 성적을 유지하는 친구들은 이제 지역 인재 모집 선발이 안 돼요. 그리고 40%, 원래 30%였거든요. 4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 A등급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전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어려워요. 하지만은 30%에서 40% 정도로 이제 보면은 낮추어 주었죠. 기준을 낮춰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에서 한 전문 교과는 B 이상을 요구하지만 성취도 A를 한 중간 정도만 받아줘도, 여러분들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문 교과가 있는 친구들은 전공 뭐 정비라든지 아니면은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정비수리. 그런 곳에서 A등급을 받은 게 하나도 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40% 이상 정도라면은 좀 지원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교과. 고등학생들 일반 교과. 나머지 과목들. 자기 전공교과 외에 뭐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모두 있잖아요. 일반 교과. 석차 등급이 원래는 3.5등급이어가지고 처음에 작년 공고문 난 거 봤을 때는 야, 3.5등급 이내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문대나 어떤 대학교 가지 이거 공무원 지역인지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4.5등급 이내라고 본다면은 이제 좀 성적에 여유가 생겼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거기 그 내신 등급 9등급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1, 2, 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폴리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상위 40%, 원래 30%였거든요. 상위 40% 늘려줬기 때문에 반에서 반이 된다. 그 학과 내에서 중간 조금 이상 공부만, 그래도 학교에서 그냥 자기 그 학과 성적을 좀 신경 쓴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제 응시가 가능합니다. 추천받아야 되죠. 원서 접수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뭐 어디나 다 동일하니까. 중요한 것은 요거죠. 국방부 뽑는다 그랬죠? 해군 뽑죠? 육군이 많이 뽑아요. 해군, 해병대 이렇게 뽑죠. 그리고 공군 따로 뽑죠. 2개 이상의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 응시워서 불가라고 했으니 나는 국방부도 지원하고 육군도 지원할래. 는 없어요. 안 돼요. 같은 군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구급 공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또 시험 날짜가 같기 때문에 따로 시험을 볼 수도, 2번 시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복시 응시 원서가 불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할 때 이제 보면은 추천서가 필요하죠. 요거는 공채 시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잘 받아야 돼요. 좀 사담적인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노란색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최종 합격자는 먼저 수습 근무합니다. 그치? 아까 그랬죠? 그 해 마지막 한 10월 이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하게 되면은 먼저 수습 근무가 시작돼요. 3월 이후에. 그리고 수습 근무는 6개월간 하게 되는데 수습 근무라고 해서 돈을 절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직 젊은 친구들이라서 1호봉을 받게 되는 거죠.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으면서 6개월간 수습 근무를 해요. 그리고 수습 근무를 마친 이후로 이제 얘가 군무원으로 계속 진짜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간을 보겠죠. 여기서 말하는 수습 근무가 굉장히 뭐 높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수습 근무를 판단하는 건 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수습 근무를 6개월 정도 하는 것은 정상적이냐, 도망가려고 하지 않느냐, 얘가 여기 일하는데 잘 만족하고 일하느냐 정도를 보는 것이지 이거 일을 조금이라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결격의 사유로 이렇게 보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출근, 퇴근, 시간은 맞추고 이런 거죠. 수습기간은 모두 호봉에 반영되는 것이니 수습기간 그냥 잘 있어. 원래 하던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무원으로 임명하게 되면은 이제 부대에서 추천하는 지역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지역에 속한 부대나 기관에서 먼저 5년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 5년 동안 근무하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어쨌든 공고문상으로는 원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원하는 경우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위치를 스스로 고르는 것하고는 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호봉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루라도 빨리 군무원이 되는 게 정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하시는 말로 꿀이죠. 그리고 수습 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 공채 시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은 군대 아직 안 갔잖아요. 그리고 대학 아직 안 갔죠? 뭐 군대는 필수고 대학은 선택이기 때문에 어쨌든 군대를 안 간 학생들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질병의 치료도 있겠지만 이건 개인에 따라 다른 거라서 병역 의무, 군대 가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군대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용으로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20살 됐는데 군무원 됐다. 와 진짜 부러워요. 저 근데 내년에 군대 갈 거예요. 갔다 오면 돼요. 그렇죠? 갔다 오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이 됐어. 나 군대 갈래요. 이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요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마이스터고를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군무원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20살 되자마자 공직사회에 들어가가지고 군 공무원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데 대학도 좀 가고 싶어. 그치, 4년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다른 전공을 좀 취하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할 때 저 4년 동안 대학 다니고 올래요.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군무원들 있잖아요. 공채 군무원들. 그 사람들의 예를 빌려오면은 내가 이제 뭐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학사랜다. 뭐 부사관이나 이렇게 또는 일반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학사 정교를 한 다음에 내가 군 생활 다 마친 다음에 군무원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전공을 살려서 좀 대학을 가고 싶다 또 하고 싶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보면은 뭐 사이버 대학이나 그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로 학위나 그런 전공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택하지 대학을 4년 동안 직접 왔다 갔다 수업 듣고 학점 따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 한 번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잘 들어보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들을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 물론 이 영상은 일방적인 소통밖에 될 수가 없지만 궁금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어떤 직렬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지금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고등학교나 아니면 전문대학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 직렬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고민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정비 쪽에 일을 하고 있다가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군무원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내가 행정 쪽 일로 바꾸고 싶어. 또는 정보 직렬로 일을 바꾸고 싶어. 이런 식의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험을 공채로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 어떤 직렬을 선택해서 어떤 전공으로 내가 평생 일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공 선택에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고민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통신 쪽 관련되어서 마이스터고를 나왔어. 그 다음에 군무원이 되어서 앞으로 30년 이상 일을 할 거야. 이게 적성에 맞지? 그치? 이걸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대부분들 적성에 잘 맞고 너무나 좋아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했던 전공을 그 다음에 30년 동안 평생 가져가는 것은 한 인간의 개인으로 봤을 때 복받은 일이죠. 축복받은 일이기도 한 거죠. 내가 처음부터 선택한 나의 전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복받은 일일 수도 있죠. 고민해 보셔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요거 중요해요.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그냥 바로 군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데 육군, 국방부, 공군, 해군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뭣도 모르고 멋있는 거 하지 마세요. 아싸 나는 공군 비행기 탄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행정적인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지 비행기 타고 미사일 이런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군이 많이 뽑고 보통 수험생들이 국방부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그리고 육군이 많이 뽑기 때문에 경쟁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좀 합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육군을 또 좋아하고. 하지만 또 단점은 뭐 있어요? 육군 같은 경우는 이따가 5번에 해당하는 것인데 격오지 근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시골, 외진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 얘기는 5번에서 이야기합시다. 어떤 군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버터리나 이런 데에서 군무원, 그 다음에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육군의 장점, 그 다음에 공군의 장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유튜브 영상들은 너무 이렇게 막 조회수를 이용해가지고 막 까내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까 했던 거. 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대학 진학하고 싶다면 보면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그치? 자기가 퇴근 이후에 주말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이나 또는 학위를 원한다. 그치? 그러면 학점 취득제가 있으니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방향은 있지만 나는 그냥 4년제 대학을 들어가서 캠퍼스의 낭만을 누려보고 싶다. 요즘에 캠퍼스의 낭만이 있나? 캠퍼스의 낭만을 누려보고 싶다.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알겠죠? 글쎄, 사람에 따라 장단점,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군무원 지역인재를 설명회 하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까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운 사람이 지역인재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학생한테 추천을 한번 해준 적도 있거든요. 대학 가고 싶어? 대학은 가고 싶은데요. 그럼 공부는 하고 싶어? 공부는 별로예요. 대학에서 이런 전공들을 누리고 싶은데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그런 건데 안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군무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더 전공을 살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지를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보시면 어떠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대학을 공부하면서도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호봉은 계속 쌓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연금도 쌓이는 거죠. 공무원 연금. 기가 막히죠? 요건 좀 고민해야 돼요. 격오지 근무. 일단은 수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습 이후에 5년 동안 일을 하는데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군무원이 될 때 특히나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면접의 필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얘가 면접관, 자네가 면접자, 격오지 근무 가능할 수 있나?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군 시설들이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 건 아니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다 경기도 이후에 외곽 지역에 당연히 있죠. 그게 군이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프라도 부족하고 살림을 챙겨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일부의 학생들을 일부 경우에 일부란다.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자취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고, 부모님의 조언도 받아야 되겠고, 격오지 근무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논의해 보셔야 돼요. 너무 어린 나이에 나 이제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살아가네.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희망찬 미래로 그냥 뚝 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군무원을 하려다가 안 할래 하는 것도 격오지 근무가 큰 영향이 끼치기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자취해야 된다고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몇 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것인지 아마 총 200명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군무원은 앞으로 계속 뽑아요. 특히나 요즘에 공무원 쪽 지원자들이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군무원은 계속해서 뽑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남과 북이 있고 한중일 뭐 이런 거 있고 한미 관계 이런 거 봤을 때 군은 절대로 위축되거나 작아질 만한 조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은 계속 필요해요. 또 모두 있어요. 군 병력은 감소하겠죠. 출산 인구는 감소하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대우받는 직종이 될 거예요. 생각해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 후배들이 안 들어와. 내 후배들을 안 뽑아주고 있어. 내 후배들을 그 뽑는 명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러면 본인도 이 직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각광받는 직업이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일지 모르지만 40, 50을 먹었을 때. 하지만 내 뒤에 후배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후배들이 막 이 일을 하고 싶어 해.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여러분들도 보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호봉이 쌓이고 그 다음에 연금이 쌓여 있다 하는 거지. 군무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에브리데이 계속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지역인재 시험을 모집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시험을 보면 되는데 지역인재는 딱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추천받아야 되고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군무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가 이때 만약에 놓치게 됐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그 홈쇼핑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맞아 그때 군무원 나 이제 해볼래라고 기회를 놓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이 일반 군무원이 된다거나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돼요. 한국사 능력 자격 시험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자격 시험도 취득해야 되고 국어하고 전공 과목 2과목 또는 3과목 공부해서 경쟁을 뚫고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에 그리고 아우주고 힘든 면접 시험을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군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가겠다. 이건 말 못해. 더 힘들어. 국가직 지방직 한다면은. 그러니 내가 만약에 공무원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도 군무원에 관심이 있다면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무원의 장단점. 단점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장점 뭐 있을까? 소소한 장점으로는 일단 여러분들이 외진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비가 덜 들어요. 그리고 군의 특수성 있는 뭐 PX라든지 아니면은 군의 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저렴한 가격으로 군에서 밥 먹잖아. 이런 것들도. 그리고 복장도 일반 복장이 아니라 전문 직군이죠. 복장도 제한된 곳에서 있기 때문에 뭐 화려한 복장 막 이런 거 입고 출근하지 않아요. 대부분들. 편안하게 입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도 줄이고 좀 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편안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고 옛날에나 군무원이 남자들이 주로 지원하는 곳, 뭐 장교나 부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녁 이후에 지원하는 남자들이 속한 곳, 이건 진짜 옛날 얘기예요. 지금 군무원들 여자 수험생들 엄청 많고요. 여자 준비생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면접에서 단 1%, 0.001%도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뭐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별도 전혀 없고 만약에 그런 차별을 받으면 그건 케바케일 뿐인 것이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영원히 호봉과 연금을 쌓아가는 것이 진짜 좋죠. 제가 요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낼게요. 실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성인들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군무원은 벤츠, 테슬라 몰고 유럽 투어를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은 소나타, 아반떼 몰면서 동남아 여행도 다니고 국내 여행도 다니면서 나중에 60, 70 넘어서 대우받는 직업이다. 여러분들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학원으로 질문하시고 나중에 훌륭한 군무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